이렇게 해서 전체 연간 수익률이 15% 정도 나오면 아마 55세 때 12억 정도로 계산이 55세 12억. 그 12억 이후에 인생이 연금으로 받아갔을 경우에 거의 100세 가까운 시기까지 8천만 원 정도 매년 8천만 원을. 빼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 DC형 보통 관리를 어떻게 해? 나도 마침 있잖아. 작년에 DB에서 DC로 전환을 했거든. 입사 13년 차 정도 됐을 때 일단은 DC를 내가 운영하고 보니까 있잖아. 내가 회사 안에서 승진은 승승장구 못했지만 내 퇴직금만큼은 내가 운영 잘하면 임원급으로 내가 퇴직을 할 수가 있잖아. 임원급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 뉴스에 가면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그룹 임원 퇴직 10몇 억, 20몇 억 이래 하잖아. 그거를 네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어떻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전환하고 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그렇게 하고 싶다. 목표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목표는 담대하게. 일단 내 계좌를 한번 보여줄게. 네. 이게 사람도 궁금해할 수 있는데 DC를 전환하고 나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 회사를 선정해라 그래. 글로 돈을 꽂아주거든. 나는 미래에셋에서 했거든. 총 자산이 이게 평가금 포함해서 1억 1,600? 지금 이제 그렇지. 내가 이거 받을 때는 제일 처음에 9,180인가? 그렇게 받았어. 불린 거네. 불렸지.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 이 증권사에서 이거는 내 수익률이고 이 증권사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익률 현재 지금 5.7%인 거야.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그리고 상위 5%는 23% 정도 이렇게. 야, 그럼 거의 상위 5% 수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 아니 도대체 종목을 어떤 걸? 종목을 보면 코덱스 200? 요거는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이건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샀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샀는 거는 이거 차이나. 처음에 매수할 때 금액을 좀 많이 매수했네. 한 반쯤 정도 매수했네. 그렇지. 처음에 9,100 얼마 받아서 이것도 근데 분할로 해서 샀어요. 분할로. 근데 수익률이 상당하네. 38%. 인도에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회사가 퇴직 기여분을 이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데 그 들어올 때마다 뭐 10주, 뭐 20주씩 살려고. 얘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모아갈 예정이고. 그리고 나머지 30%의 현금 안전 비중은 이거는 신탁. 이게 아마 연 수익률이 한 몇 프로 되는 신탁에 돈을 넣고 나머지는 현금. 이것도 이자가 조금씩 붙긴 해요. 근데 이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왜 못하냐면 지금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벌써 10% 넘어갔어. 70% 넘었네. 사고 나서 수익률이 좀 나다 보니까 못 사. 평가금이 올라가면서. 물론 이걸로 뭐 다시 뭐 채권이라든지 또는 뭐 안전자산의 분류로 되어 있는 뭐 ETF라든지 그런 거 살 수 있겠지만 요렇게 지금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익률 20%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대 초반 현재 나이에서 지금 평가금 1억 2천 가까이 되는 그 시점에서 내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10억대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엑셀로 작년에 이 선물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런 게 생기고 이게 어차피 퇴직 계좌 가지고 선물을 운영을 못하니 갑자기 또 새로운 열정이 생기더라고.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회사가 평균적으로 좀 매번 다른데 180 정도 돈이 들어와요. 3개월마다 DC형 계좌에 180만 원이? 1년으로 치면 평균적으로 한 700 내외? 그것도 조금씩 뭐 늘어날 거고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 돈까지 다 생각을 하고 70%는 위험자산, 30%는 안전자산. 안전자산 수익률은 뭐 거의 뭐 계산해 볼 수, 뭐 예측 가능하잖아요. 뭐 3%대. 지금 현재는 3.8%대인가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70%의 운용 수익률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전체 연간 수익률이 15% 정도 나오면 아마 55세 때 12억 정도로 계산이 55세 12억. 네. 매년 연 평균 15% 수익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55세면은 대략 한 15년이 채 안 되는 시기인데 우리 나이 감안하면 12억? 12억이라니 지금 평가 금액이 1억 2천인데 매년 DC형 계좌에 꽂아주는 회사에서 꽂아주는 금액이 3개월에 180만 원이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매년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긴 하죠. 큰 차이는 없고? 큰 차이는 없겠지. 근데 그렇게밖에 안 꽂아주는데 복리입니다. 복리. 평균 15% 수익률 낼 수가 있어? 아이고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1년은 달성이 됐고 충분히 달성했네. 달성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막 조바심 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투자를 해왔던 제 투자 패턴대로만 하면 그냥 느긋하게 한 번씩 기회가 오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전 세계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치.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언제든 20-3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그런 엣지가 있는 또는 또 그만큼의 리스크는 훨씬 줄어들어 있는 상태의 자산들이 내가 관심만 좀 많이 높이다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한 번씩 투자하게 되면 1년에 한두 번 또는 뭐 2-3년에 한 번씩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연으로 따졌을 경우에 10%대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서 성공은 못했지만 퇴직금으로는 내가 임원이다. 나 전무로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거다. 좋습니다. 효율이 제일 좋네.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지금 노트북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마 55세 때 12억이 맞을 거예요. 10억이라는 걸로 내가 계산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 미국 채권 보면 5% 내외? 어쩔 땐 6%까지도 가고 뭐 4%대. 그 정도 채권의 수익률로만 가지고도 그 12억 이후에 인생이 연금으로 받아갔을 경우에 거의 100세 가까운 시기까지 8천만 원 정도 매년 8천만 원을 빼낼 수가 있더라고. 55세부터? 네. 55세부터 연 8천만 원. 제가 지금 근데 이게 숫자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55세 이후고도 계산하고 60세 이후고도 계산했었거든요. 아마 맞을 겁니다. 어쨌든 한 6, 7천 이상으로 뺄 수 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의 꿈이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방법 우리 구독자님께 지금 현재 91명의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꿀팁이 되겠다. 자, 첫 번째, 내가 아직 직장인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DB에서 DC로 전환하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시기가 황금 시기가 있어.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회사는 대리 승진하고 과장 승진하고 그 다음에 차장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장 승진인데 부장 승진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또 저도 제가 못해요. 일단은 그 전에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받는 그 목돈, 그 퇴직 적립금, 그건 어떻게 계산되느냐? 직전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예요. 근속연수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내년에 하면 또 그만큼 늘어난 거고. 근데 그 평균 임금은 내가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 입사하자마자 내가 투자 자신이 있다고 해서 그를 덜컥 선택하는 거는 비추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임금이 낮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승진에 대한 평균 임금 펌핑이 있어. 내가 적절하게 승진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해야 돼.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에 전환했어. 근데 사원이야. 그게 얼마야? 4년 차 때 누구는 대리 승진하고 나서 전환했어. 그 두 명의 차이가 1년 차이가 아니야. 그보다 훨씬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승진 시기, 저 같은 경우도 과장 승진하고 나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받는 해가 있어. 일을 회사마다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승진을 했고 앞으로 펌핑은 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그게 첫 번째고.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돈이 가장 많고 근데 간혹 이런 사람들도 있어. 투자 자신 없는 분들. 그러면 내가 할지 말지 고민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나의 평균 임금이 퇴직할 때까지 내가 DB형으로 놔둔다면 그 당시에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를 받을 거니까 내가 고민하는 시기부터 내가 퇴직하는 시기까지의 우리 회사 임금 인상률 우리 회사로 치면 한 2% 내외입니다. 많이 안 돼요. 그거와 내가 그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려해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잘 넘겨야 돼요. 넘기는 시점이 중요하다. 넘길 시점이. 섣불리 빨리 하지 마라. 자신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 회사로 치면 과장 한 10년 차? 그 무렵이 DC로 전환하기 좀 가장 좀 괜찮지 않나 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환해서 운영하는 그 다음은 이제 운영인데 운영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12억 팁. 그거는 진짜 어려운데 그거는 짧게는 못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좌를 중간중간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마다 제가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리스크의 13F 공식.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막 엄청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아니고 주로 이제 ETF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가격에 이제 많은 이제 긍정적인 낙관론들이 좀 빠지고 그에 대한 평가가 좀 비관적인 평가가 많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바라고 얼마의 기대의 목표가 있고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리스크가 많이 빠져 있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건 언제든지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기회가 왔을 때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 판단은 본인 책임이겠지만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냥 난 내가 사면 되지 뭐. 실제로 산다. 대신 팔 때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팔 때도 찍고 올리고 파세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는 게 살 때도 분할로 사고 꽤 긴 기간 좀 사게 드리게 되고 팔 때도 분할로 꽤 긴 기간 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데 이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도를 내가 왜 그렇게 조금 사냐. 그러게 왜 아까 좀밖에 없었지. 계속 사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쌓여가잖아요. 그럼 얘도 위험 자산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얘를 차지하고 나면 저는 이거를 그래도 전체가 10몇 프로 되려면 위험 자산 70%가 20% 이상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스윙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스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매수를 하면 결과적으로 성적도 좋다. 인간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적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투자하니까 늘 돈 벌었어. 역시 리스크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답변답네. 확실하지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하면은 연 15%의 수익률로 12억 달성이 가능하다. 일단 엑셀 상으로는 가능. 제가 15%의 수익률 내는 게 중요하지. 근데 어쨌든 오늘 DC형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면 뭐 이 부분 진짜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한번 잘 고려해보고 그리고 그걸 운영할 때 한번 목표도 한번 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엑셀로 계획 세우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매년 내가 55세 그때쯤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받을 예상 들어오는 그 뭐라 하지? 기여금? 회사 기여금. 기여금을 예상을 해서 쭉 연도별로 몇 프로의 수익률로 이렇게 그렇지. 운영을 할지. 일단 연 15% 수익률이네. 12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 15%. 그래도 전체 15%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 70%는 수익이 더 나야 돼. 아, 그러네. 그렇잖아. 안 그러면 안전자산 30%도 주식이 많이 비중이 큰 안전자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이죠. 순수하게 현금성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신탁을 하는 게 아니라, ETF라든지 뭐 어떤 펀드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편입 비율이 현금이 좀 들어가 있는 바람에 개별 종목이나 또는 뭐 지수에도 투자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전 30%에 분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난 투자를 해보면 결국에 한번 잘 사면 내가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 봤는데 뭐 30% 40%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잠깐 출연했던 슈퍼 감자님의 말대로 평상시에는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으로 넣어뒀다가 그렇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그렇지. 몰빵으로 쫙 들어가는 방법. 그렇지. 그 방법을 연금 계좌에서도 할 수 있는 거나? 가능하지. 똑같이 퇴직 계좌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좀 작아. 다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그래 가능하지. 또 그게 또 좋다 생각해. 우리 또 혼만 문의사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그분께서도 잔잔한 수익 바라고 막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 들 때 누구나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2020년처럼 그런 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자산을 늘리기에 훨씬 좋다. 실제 내 경험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번에 이런 것들 다 팔고 나면 정말 이 자산은 지금 너무나도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기대 수익률을 몇 프로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정말 많이 없다라고 생각 들면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는 몇 번만 해도 매년 15% 수익을 나겠다는 게 아니라 뭐 2, 3년에 한 번 사고 팔았는데 4, 50% 수익 나는 것들. 그러네.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연수익률이 15% 나는 거야.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채널에서 제가 DC 계좌도 역시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할 때마다 계속 한번 오픈해서 한번 같이 한번 키워보는 걸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DC형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독해도 괜찮은데 뭐 하나 우리 같은 쩌리 채널 하나 정도는 구독 눌러준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 그렇지. 알림 설정을 하지 말자. 귀찮을 수 있으니까. DC형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 들어봤을 때 운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임원승진 하실 분들은 알려야 되는데 임원승진은 안 하고 그냥 임원급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면 65세에 과연 임원급 대우를 받고 퇴직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한번 키워봅시다. 알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